안녕하십니까. 얼갈비의 유영호입니다. 아직도 그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의회 선거전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는 지금 선거는 지방의회 정기 선거지만은, 그 국회의원이든, 교육감이든, 우리 그때 보궐선거들을 한꺼번에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번에 하다못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양지구에, 출마를 했는데, 인천 쪽에.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쪽의 국회의원은 북에서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이에요. 표현이 좀 어쨌든 다른데 역할은 같은 거니까요.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의 영상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는 탐부였다라는 영화가 평양고 위에 있는 28 직동탄광의 채탄공 중대장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노령영웅이고 최고인민의 대의원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는 서평양역에 있는 역장, 그 다음에 농장의 작업반장, 이 농장 관리위원장도 아니에요. 직급상 밑에 있는 작업반장이 노령영웅이고 이 최고인민의 대의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도 잘 쉽게 이해는 안 돼요. 영화로 만들어졌었던 김유봉을 원형으로 한 영화로 만들어진 그는 탐부였다 해서 김유봉은 탄광 한 중대의 세포비서에 불과하거든요. 규모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 최춘실이라는 분도 하나의 작업반장이에요. 농장 전체가 관리위원장이 아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고, 여기를 따지면 국회의원이고, 자기 위에 또 사람들이 더 있고, 어떻든 그렇게 조직이 굴러가는 것이 저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잘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소개시켜드린 장면 속에 나오는 개천시 상업관리소의 한 경리가 최고인민의 대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주로 오늘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우원용 씨라고 탄광의 뭐라 그래야 되나, 갱장이에요. 갱장이 노령영웅이면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그래서 이 우원용 씨 같은 경우가 아까 영화로 얘기했던 김유봉을 영화로 만들었던 채탄공이었던 그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북쪽 영화 자체가 사실주의 원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겠구나. 그는 탐부였다, 그 영화 역시. 그래서 우원용 씨 같은 경우를 주로 오늘 영상에, 물론 다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여기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거기 기초단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북에서는, 외국에도 이런 건 많죠. 우리는 남쪽은 정치가 완전 직업이지만은, 그거에 완전히 자기 본업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직업이지만은, 북에서는 자기 직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채탄공하고, 의사하고, 상업관리소에 있고, 농장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서로 다른 방식이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갖고, 어쨌든 그쪽은 그런 체제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국회의원으로, 내세워서 법을 만들고 그 사회에 이런 정사를 논하는구나라고 한번 좀 이해하는 자리를 갖고자 해서 그런 거고요. 오늘 그냥 영상을 쭉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예, 이런 사람들이 거기 최고인민의 대의원이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입니다. 이곳 탄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노력영웅인 우원용 동지가 있습니다. 채탄공 1인당 하루 석탄 생산량을 전국의 석탄공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단위로 끌어올렸던 어젯날의 채탄 중대장. 갱장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이곳 탄전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이젠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원래 군은 탄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배치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어릴 것 있는 처소로 청년들을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곳으로 가겠는가? 탄광으로 가자. 가서 석탄 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자. 이런 결심을 품고 탄광으로 달려왔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을 노류경흥으로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품. 그 품을 위하여 내 무엇을 주저할 수 있으랴. 흔히 갱장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배심으로 이르판을 볼리는 드센 배짱과 완강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곳 탄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갱장동지는 인정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해 제가 불치병에 걸려 정신을 그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갱장동지가 앉아 쪽잠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48시간이나 머리맡에서 뜨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영양식품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을 갱장동지가 차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말고 살기로 했댔습니다. 그런데 갱장동지가 이 사실을 듣고 결혼식은 인륜대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왜 결혼식을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서 갱장동지가 결혼식상을 차려주고 이불이며 부엌 시간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갖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늘 젖어 있는 갱장동지의 그 인정 많은 마음의 갈피에 속 깊이 묻어든 눈물도 있다는 것을. 우원영 동지는 세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탄광 사람들은 그가 5남매의 아버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5대전 탄전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형님의 2 아들도 그가 돌봐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5명 중 3명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저국보의 처소에 섰고 1명은 그와 함께 탄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탄부였던 조카가 지난 12월 29살의 꽃나이에 갱막장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순직했습니다. 우초준 동무는 정말 말이 없고 거짓시간 동무였습니다. 그가 순직하기 한 달 전에 발목을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 동무들은 그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휴식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막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동무에게 치료는 받지 않고 왜 들어왔나? 동무야 갱장동지의 조카인데 이번 기회에 삼촌한테 말해서 호란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바로 갱장동지 조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성실을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탄광에서 순직한 아버지나 삼촌의 근거도 그렇지만 자신은 투신하지 않고 남에게 투신하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금시 일어나 안 될 것 같은 사랑하는 조카. 슬픔의 눈물은 가슴속에 차올랐어도 갱장동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막장으로 들어가 웃으며 탄부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면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 아들을 훌륭한 탄부로 키워달라고 하면서 탄전에서 생을 마친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결함은 나무를 위하여 땅속으로 더욱 깊이 뻗어내리는 강약이 있고 그람없이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눈물겨운 희생성이 있습니다. 탄부들은 갱장동지가 언제 휴식하고 언제 치료를 받고 언제 갱에서 나오고 나는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위치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갱장동지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여 년 세월 단전에서 한 모습으로 살아오는 영웅 갱장동지.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감 높은 명예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양심의 세계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양심의 인간 위에 영웅도 박사도 대의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조선농당 창건 니른들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에서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위대한 힘을 위하여 멸사방맹에 나갑시다. 라고 하시던 경야는 최고 령자 동지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총영양안의 전체 탄부 동지들의 진실하고 뜨거운 어머니로 한 생을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적 양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의 심장에는 나를 위한 나란 없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한 나, 인민을 위한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예술영화에서도 보았고 또 현실에서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열혈의 애국자들이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배곡 같은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까? 양심의 인간이 되자. 가옵시다. 여기는 수도 평양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평양 요객교. 용 나란히 차렷! 가운데로 가! 놀랍게도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성들이다. 육장도 여성이고 운전지휘원, 전철원을 비롯하여 이 철도역의 모든 것은 다 여성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육장의 이름은 박인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나는 최춘실 반장 동무와 학교 때도 나란히 한 책상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만풍년이 너젓가루를 쌓아서 기쁨만을 드리자고 청년분절을 묻고 사회에도 같이 진출했습니다. 이런 동무가 노력 영웅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느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동무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농사꾼의 본부를 다하며 땅의 진심을 묻고 작업반을 한 가정 한 집안 식슬로 단합시켜온 그의 수고를 헤아려 나라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복은 제가 다 독차지한 것만 같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맡은 농사꾼으로서 응당 하루를 했을 뿐인데 그 남모르게 바친 땀과 노력을
이렇게 감 높이 내세워서 영웅의 권별메달로 나라의 종사를 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 저와 우리 작업반은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고마움의 큰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사랑 이 믿음을 한 생의 제부로 간직하고 농사를 더 잘해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회주의고 농촌 건설 강령을 실현하는 길에 영웅답게 한 생을 살겠습니다. 우린 하나의 사실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이 보낸 편지에도 있듯이 이곳 상업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한두 세대가 아니라 수만 세대나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10여 년 세월 매일 콩비지와 국수를 비롯해서 음식들을 정상적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악을 탁을 애쓰는 이곳 상업관리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인민을 위한 참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김금숙 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줬고, 이날 개천시 상업관리소는 인민봉사활동의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힘있는 단,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집단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우리 당이 무엇 때문에 복무라는 부름 앞에 멸사라는 말을 붙여주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생을 들여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어떤 각오와 희생 정신으로 받들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선 일터를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성스러운 혁명 초소로 간주하고, 인민들의 평가 속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총화하며 인민을 위한 복무의 자업을 새겨가고 있는 개천시 상업관리소의 일꾼들. 참으로 이곳 개천시 상업관리소 일꾼들의 사업 성과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인민의 충복이라는 감높은 영예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말없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들과 같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 있기에 내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은 더욱 백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